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연입니다. 이번 시간에 이어서 남양특집 미스터리를 계속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은 그 세 번째로 미스터리한 인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 이야기할 미스터리한 인형은 총 6가지가 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절반인 3가지 이야기를 먼저 전해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장난감은 가끔 부모보다 친숙하고 가까운 친구의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유치원 정도에 들어가면서부터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공룡이나 로봇 같은 쪽으로 관심이 넘어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형이라는 존재는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상관없이 모두에게 가장 먼저 만나는 친구라는 점은 틀림이 없죠. 이번에는 이런 인형들에 얽힌 미스터리한 이야기 탑6를 선정해서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우선 6위에서부터 4위까지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6위, 머리카락이 자라는 기쿠코 인형. 기쿠코 인형은 일본의 홋카이도의 만념사라는 절에 모셔져 있는데 머리가 자란다 라는 괴담으로 유명한 인형입니다. 1918년 8월 당시 3살이었던 기쿠코 나가요시는 언니에게 기모노를 입은 단발머리의 전통 일본 인형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 인형이 마음에 들었던 기쿠코는 대부분의 어린 여자아이들이 그러하듯이 무슨 일을 하든 항상 자신의 옆에 그 인형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즐거움도 잠시 기쿠코는 이듬해 1월 폐렴으로 세상을 떠나게 됐죠. 가족들은 평소에 기쿠코가 가장 아끼던 그 인형을 이 그녀의 유골함 옆에 두었고요. 유골함과 기쿠코의 인형을 매일 열심히 돌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쿠코의 가족은 신기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분명 기쿠코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만 해도 인형은 단발머리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새 인형의 머리카락이 어깨에 닿을 정도로 자라 있었던 것이죠. 가족들은 인형을 보면서 기쿠코의 혼이 인형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욱 인형을 아껴주었습니다. 1938년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기쿠코의 가족들은 사할린의 섬으로 피난을 떠나게 됐고요. 그리고 가족들은 그 섬에 있던 만념사라는 절에 기쿠코의 유골과 인형을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죠. 그 후에 시간이 흘러서 다시 만념사를 찾은 가족들은 그 인형의 머리가 한층 더 자라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이 인형은 유명세를 지르게 됩니다. 2017년 사진을 보니까 머리카락이 어깨가 아니라 거의 가슴 정도까지 내려와 있네요. 물론 이 인형은 실제로 존재하는데 전해지는 이야기와는 다르게 어떤 광부가 자신의 딸이라면서 인형 하나를 절에게 맡긴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실제로 이 인형의 머리카락이 자라났다라는 점이죠. 정확하게 증명된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은 옛날 일본에서는 진짜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인형의 머리카락을 만들었다라는 점에 집중을 했습니다. 실제로 사람의 머리카락은 그 사람이 죽고 나서도 일정 기간 더 자라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가설은 인형을 만들 때 사용한 콘드로이틴이라는 성분이 머리카락의 성장을 돕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주장도 있었다고 해요. 실체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결국 세상을 떠난 어린 딸을 그리워하는 가족들의 안타까움이 이런 전설을 만들어냈던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5위 사탄의 인형, 척키의 모티브가 된 로버트. 1899년 미국 플로리다에서 태어난 로버트 유진 오토는 5살 무렵에 자신을 돌보아 주었던 유모로부터 자신과 모습도 크기도 닮은 인형 하나를 선물 받게 됩니다. 유진은 자신과 닮은 인형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인형의 이름도 로버트라고 지어주고 자신의 옷도 입혀주면서 마치 동생처럼 대했다고 합니다. 당시 유진의 부모는 큰 농장을 운영하며 많은 하인들을 거느렸는데, 바하마 출신이었던 유진의 유모 역시 그런 사람들 중 한 명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 유모가 다른 하인들과는 다른 점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부두술과 흑마술에 굉장히 능했다라는 사실이죠. 문제는 이 농장의 하인들은 대부분 유진의 부모를 좋아하지 않았고, 그것은 유진의 유모도 마찬가지였다는 점입니다. 유모가 인형에 주술이라도 걸었던 것인지 어느 날인가부터 아무도 없는 유진의 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물건이 옮겨져 있기도 하고, 심지어 로버트 인형이 걷는 모습을 이웃 사람들이 목격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이런 소문이 들릴 때마다 유진은 로버트 인형에 더욱 집착하면서 결코 떨어지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시간이 흘러서 유진이 결혼을 하고 나서도 유진은 아내보다도 로버트 인형과 함께 있는 시간이 더 많았고, 유진의 아내는 화가 나서 로버트 인형을 헛간에 숨기기도 했지만, 며칠 뒤에 로버트 인형을 찾아낸 유진은 로버트가 전망 좋은 곳을 원했다라고 말하면서 이 인형을 옥탑방에다가 옮겨 놓기도 합니다. 한 번은 유진의 자녀들이 놀다가 옥탑방에 올라갔는데, 로버트 인형이 째려보면서 아이들에게 걸어와서 그 뒤로는 아무도 옥탑방에 올라가지 않았다고 하죠. 시간이 흘러서 유진이 7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얼마 뒤 유진의 아내마저 죽자 유진의 자녀들은 옥탑방에 로버트 인형을 놔둔 채로 집을 팔고 떠나버리게 됩니다. 새로 집을 구매한 로이터 가족은 그 집을 사서 여관으로 개조를 했는데, 당시 개조 작업을 하던 인부가 웃음소리가 들려서 방에 들어갔다가 웃고 있는 로버트 인형을 발견하고 놀라서 달아나는 일도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인형을 발견한 로이터의 딸이 인형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지만, 이 인형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고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고 들었다라는 말과 함께 인형을 멀리하게 됐죠. 게다가 이 여관에 숙박했던 투숙객들마저 이상한 소리나 움직임 등을 보았다라고 하는 바람에 가족들은 이 인형을 플로리다에 위치한 포트 이스트 마텔로 박물관에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희한한 것은, 이 인형이 자신이 전시된 유리관을 흔들어대는 바람에 낮 동안에만 전시가 되었고, 이 인형은 사진 찍는 것을 싫어해서 함부로 사진을 찍으려는 사람들은 구토나 메스꺼움 등을 겪게 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유명해지면서 영화 사탄의 인형의 모티브로 사용되기도 했죠. 그리고 여전히 로버트 인형은 포트 이스트 마텔로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저주를 내리는 나르코시스 인형. 2014년 6월 싱가포르의 한 대로변 옆에 있던 가로수 아래에서 인형이 하나 발견이 됩니다. 사람들이 발견한 그 인형은 약 40cm 정도의 크기의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특이한 것은 그의 눈이 하얀 헝겊으로 덮여 있었고, 거기엔 아랍어로 알라신의 이름으로 라는 문구까지 적혀 있었다라는 점이죠.
그 인형이 주는 섬찟한 느낌에 사람들은 섣불리 다가가지는 못했고 멀리에서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면서 인형의 주인은 누구이며 언제, 왜 이곳에 인형을 두었는지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싱가포르의 네티즌 수다대는 그 인형의 주인을 밝혀내게 되는데 그는 바로 나르코시스라는 홍콩 출신의 젊은 여성이었다고 해요.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그녀 역시 우연한 기회에 거리에서 발견했던 그 인형을 집에 들고 돌아왔는데 그 뒤로 집안에서 자꾸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한밤중에 자고 있는 도중에 누군가가 이불을 막 잡아당겨서 잠에서 깨어나서 쳐다보니까 인형이 그곳에 서 있었다라던가 잠이 들면 꿈속에서 그 인형이 나타나는 악몽을 꾼다거나 안방에 놔두고 잠든 사이에 인형이 거실로 옮겨져 있었다라거나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 온 집안이 어지럽혀진 채로 엉망이 되었다거나 하는 일들이 계속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섬뜩했던 일은 나르코시스가 잠을 자고 있는데 누군가 말을 걸어서 깨어보니까 그 인형이 나르코시스를 바라보며 엄마, 나 좀 꺼내줘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르코시스는 결국 견디다 못해서 인형을 집 밖의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어느 순간 다시 인형이 집 안에 들어와 있었고 그래서 이번엔 멀리 떨어진 연못으로 가서 던져버렸지만 역시 자신의 침대 위에서 발견되는 등 도무지 인형을 버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형이 다시는 자신을 찾아오지 못하도록 헝겊에 알라신의 이름으로 라는 문구를 쓰고 그 헝겊으로 눈을 가린 뒤에 멀리 가져다 버렸다라는 것이었죠. 결국 싱가포르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인형에게 가까이 가면 특히 인형의 눈과 마주치게 되면 끔찍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소문이 퍼지게 됐고 아무도 이 인형의 근처에는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자신의 용기를 뽐내고 싶은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기 마련이었고 어느 날 두 명의 남자가 그 인형에게 다가가서 인형을 건드리게 됐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교통사고로 두 사람 모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이 인형은 수년 동안 지키고 있었던 가로수 아래에서 갑자기 사라져 버렸다고 해요. 물론 현재는 사라져버린 인형이기 때문에 여기에 얽힌 진실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남자들 역시 실제로 존재했는지 또 실제로 인형 때문에 사망했는지 또 확실하지 않죠. 하지만 인형 자체는 분명히 존재했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두려움에 떨어야 했던 것 그것만큼은 확실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6위에서부터 4위까지의 인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굉장히 미스터리한 이야기였는데 어쨌든 제가 이번 시간에 전해드린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